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김성중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각자 성장 과정에 담긴 사진을 가져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가져올 사진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제 어린 시절 담긴 사진 3장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버린 줄 알았는데 책장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에게 오랫동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 아주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혐오가 심해서 거울 보는 것도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제 자신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앨범도 펼쳐서 제 얼굴 보이며 그 자리에서 바로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말을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피플버스터에 와서도 1년이 넘도록 예, 아니요 같은 말을 짧은 말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죠? 이렇게 혼자 무대에 올라 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차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장염으로 입원도 자주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예민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저를 돌봐라 했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때까지만 해도 어려서 그러느니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고 나서도 여전히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엄마도 답답했었겠죠. 이런 것도 못하니 그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제 안에는 부끄러움이 쌓였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일하시느라 바쁘셨고 가족끼리 크게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집마저 깨져버릴까봐. 부모님을 대신해 둘째 형이 저를 많이 돌봤습니다. 형에게 의지한 만큼 저는 미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만 챙기느라 형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거 아닐까? 그게 제 책임인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오래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무로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엄마가 아픈 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의 지침이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형을 통해 마포 발달 장애인 자리 생활센터를 알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형은 20살에 발달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장애 등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제가 군대에 가면 괴롭힘이 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때 할 시기가 되었자 할아버지가 어리석은가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장애 등록을 권유하셨습니다. 시적장애로 등록한 뒤 마포센터를 이용하다가 사무보조 업무로 취업했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월급이 생기고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 생기니 이상하게도 저 자신이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포센터는 얼마 못 가 지원이 끊겨 문을 닫았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저에게 운 좋게도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이에서 내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 매너를 고르고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제 취향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플퍼스트는 천국 같았습니다. 제 삶에 드디어 구원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는 여전히 크게 행복하지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동료에게 인사하거나 궁금한 점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에게 다가가는 딱 한 발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희나 석영 같은 동료들은 힘들거나 부끄러운 일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늘 괜찮다, 괜찮다 그 말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이야기에서 원하는 주거 형태를 물어봤을 때 저는 지원주택이 싫다고 했습니다. 지원이라는 두 글자가 저에게 짐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그 생각 하나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면서도 사실은 저의 차가운 태도를 견디고 다가와주는 사람들의 따뜻함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는 쳇바퀴 안에 돌고 있는 느낌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지 마음이 말로 꺼내야만 그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료들처럼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기댈 수 있을 때는 기댈 줄 알고 누군가 힘들면 그 사람의 기댈 언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정말 달려줘야겠다고 느낍니다. 피플퍼스트 활동을 하면서 자립에도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빨리 자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자립은 나 자신과 내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의 통제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혼자 나와 살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20살 장애 등록을 하면서 제가 발달장애인 것을 알았지만 솔직히 발달장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풀버스 활동을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그래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니까요. 자립 이야기 멤버들과 찍은 사진들 보다가 제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봐도 늘 무표정이라 제 웃는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어색할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제 웃는 얼굴을 보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웃어도 괜찮구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왔지만 사실 저는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웃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웃으면 무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웃는 일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